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 기관을 살펴봤고 투자 이제 일정이 하여간 뭐 이게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4시 40분까지죠. 예. 예, 그거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투자 실무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투자와 관련해서 고민하면서 정관을 고민을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투자 입장에서는 최고 먼저 보는 거가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안 돼 있는 정관이 대부분이에요. 요새 그 법무사들한테 막 맡겨서 만드는 소위 그 막정관이라고 하는 정관을 이렇게 보면은 정관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뭐 요새는 좀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투자 심사하려고 하면은 뭐 당장 뭐 이제 정관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에 그게 미비돼 있으면은 바로 정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관에는 뭐 가장 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 조항이 없는 정관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주가 이제 정관은 헌법인데 회사의 당연히 헌법을 보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관에 그냥 기존 주주만 증자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그냥 돼 있는 거죠. 이게 1번 조항이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당연한 거죠. 주주니까 자기가 자본금이 적어서 돈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주주한테 증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주 간의 권리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알아서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존 주주가 아닌 투자기관은 제3자인데 제3자가 이 회사에 자본을 넣어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존 주주는 권리를 침해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엄격하게 정관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디테일하게 돼 있고 그것에 거기에 무슨 뭐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고 이게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정을 신주인수권 조항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있지 않으면은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야 너 왜 이렇게 사장 보고 응? 왜 너 이렇게 싸게 투자를 받았어? 그래서 내 권리가 침해됐으니 물어내. 이거 다 무효야. 이렇게 되면은 투자했던 투자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난처한 거죠. 회사가 잘 됐을 경우에 완전 대박 났다. 그러면은 막 배달의 민족처럼 막 이렇게 막 1000배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0.1%가 막 몇 억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 왜 너 주총이나 이런 거에서 합의하지 않고 네 임의로 투자해가지고 권리를 침해받았다 이런 소송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은 투자한 직후에는 당연히 투자한 내용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항상 보고 리스크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정관에 이렇게 이제 관련 정관 규정을 제가 몇 개 샘플로 뭐 해놨습니다만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 대부분 벤처 캐피탈이나 에서웨이터가 6, 70%를 RCPS라고 하는 우선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우선주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는 뭐 진짜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선주도 어떠한 경우의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고 그때는 어떤 사람한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임금 사채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정관 관련해서는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개정해야 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만든 회사는 대부분 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정관을 개정하느냐?
그냥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잘 돼 있는 샘플 모범 정관을 파일로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법무사한테 그냥 주면서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해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럼 그때 대부분 뭐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되고 보고 그럼 목적사항만 그냥 알아서 몇 개 쭉 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투자하고 나면은 실무적으로는 투자사가 회사에 그 뭐 현금을 뭐 1억이든 2억이든 줬어요. 주면은 회사는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 무슨 서류를 주잖아요. 그런 서류 주는 거가 이런 서류를 줘요. 응? 보통은 뭐 돈 받았으니까 입금 영수증을 입금 영수증을 요새는 뭐냐 인터넷 뱅킹 하니까 안 줘도 되고 그다음에 주권 미발행 확인서 이런 거를 이제 주세요라고 투자 계약서에도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권 미발행 확인서가 를 뭔지 못 들어본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또 이제 보통 뭐 주주명부를 줘도 되는 거죠. 근데 주주명부에는 우리 투자기관이 투자했다 해도 뭐 지분율이 막 3%, 5%뭐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뭐 90% 여기는 뭐 신분을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주주가 그러면 안 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주주명부는 뭐 소수 주주한테 내가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안 줘도 되고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주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끊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 주주명부는 이렇고요. 주권 미발행 확인서는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이거를 주식 미발행 확인서 이런 걸 끊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지난달에 거기는 다른 엑셀레이터가 선 투자를 세 군데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따라 투자한 꼴인데 그랬더니 투자가 하자마자 거기서 당연히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서 가져왔어요.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주식 미발행 확인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거죠. 이미 다른 투자기관한테도 주식 미발행 확인서를 준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권 미발행 확인서가 뭐고 주식 미발행 확인서가 뭔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상호. 투자기관 거기도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주권 미발행 확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인 뭐 하여간 위에 땡땡땡은 주주로서 위와 같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주식기사 땡땡 대표이사 꽝 아무아무개 주주 귀하. 이게 이제 주권 미발행 확인서인데 이게 이제 스타트업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아, 죽었다고 내가 1억 뭐 5억 투자를 해줬더니 뭐 한 게 없다고 뭐 하면서 뭐 이런 이상한 서류를 주느냐. 그래서 이게 정확한 뜻은 이게 주권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식회사 한문으로 거의 주권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금 5,000원 정 하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이고 땡땡 있고 뭐 증권 무슨 번호가 있고 이게 수표처럼 이게 이제 이거는 삼성전자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HTS로 삼성전자를 10주 샀다. 그러면 내 HTS 내 계좌에 10주가 띠리리리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끝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여의도에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에 가서 저는 가봤어요.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 내가 삼성전자 주주인데 나 주권 주세요. 근데 10주짜리 주세요. 그럼 이걸 내줍니다. 금고에서. 그럼 이걸 가져가지고 이건 이제 수표죠. 수표처럼 된 증서예요. 이 증서를 주면은 내 삼성전자 HTS에서는 10주가 사라지는 거죠. 본인이 찾아갔으니까. 그럼 이걸 가져다가 집에 와가지고 내 금고다 넣어놓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이제 뭐
뭐 사랑하는 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아이 돌 기념으로 돌반지 사주지 말고 애가 한 20년 정도 됐을 때 예? 이 주권을 사주고 그래가지고 예탁원에 가서 찾아다가 금고다 넣어놨다가 아니면 애돌 그 뭡니까 앨범에다가 이걸 끼워 넣는 거죠. 끼워 넣었다가 20년 후에 네가 성인이 되면 이거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그럼 이게 삼성전자로 치면 뭐 5천 원짜리가 지금 뭐 그때 그 당시에 뭐 100만 원짜리 사줬는데 지금 한 2, 3억 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선물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걸 그냥 재밌게 지금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은 한 20년 후에 삼성전자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 괜찮은 기업을 찾든지 이래가지고 상장돼 있는 회사를 사고 그리고 바로 가가지고 이 주권을 인출해서 그래서 보관해 있으면은 이걸 인출하지 않고 그 HTS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게 뭐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한 3만 원 가 있어 봐요. 그럼 참겠어요? 팔지? 예? 이게 10,000원에 샀는데 100만 원대 갈 때까지 못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주권이 이거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발행하려면은 이걸 발행하는 기관은 우리나라에는 3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이런 거를 명의개서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의개서할 수 있는 곳이 거의 3개의 기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산 주식이 그런데 이렇게 3개 기관이 명의개서 대리를 하고 이런 주권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해서 막 돌리고 관리하고 하려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스타트업은 내가 아까 이제 주권 미발행 확인서가 우리 투자자님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 주셔서 이 주권을 드려야 하나 우리 회사는 이게 주권을 발행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발행하지 못했으니 이런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내가 알려드리고 대신 이 증서를 가지고 오시면은 나중에 이걸 발행하면은 주권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비상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그 뭐 삼팔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 가면은 막 통일증권 발행하지 아유 너무 불편해 죽겠다 하면서 통일증권 발행해 주세요 막 하는 그런 그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그게 아까 말한 이게 이제 이거를 주권이라고도 부르고 뭐 통일증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발행해 달라 그러면은 그냥 주식을 사고 팔 때 그냥 만나가지고 야 이거 줄게 주고 돈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 뭐 어디 뭐 이거 사고 팔았다는 거 어디 기록에 남지도 않고 또 뭐 이게 실질적으로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막 사기도 당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게 이 주권만 그냥 이게 의주화 됐는지만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 증권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를 가지고 그냥 조회만 해보면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이런 통일증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와디지나 이런 데다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은 통일증권을 의무적으로 다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즉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등기는 또 법무사 통해서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14일 이내예요. 증자를 하고 나서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만 등기를 하면은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투자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돈은 줬는데 아까 주권 미발행 확인서는 대표이사 도장 꽝 찍은 것 뿐이고 이게 어디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짜로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를 꼭 챙기는 게 되는데 그러면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투자금을 하면은 그날 바로 등기는 나오는 거 요새는 뭐 2, 3일이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등기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적인 갭이 옛날에는 뭐 14일까지 있었고 요새는 2, 3일
그래도 2, 3일 걸리기 때문에 투자하고 나서는 등기 준비를 다 해놓고 등기 접수증을 즉시 달라고 하는. 그러면은 뭐, 아, 내가 오늘 투자 송금을 했고 오늘 등기 접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제대로 사기당하지 않고 투자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등기가 접수가 되면은 어쨌든 뭐 이제 등기가 돼가지고 밑에 자본금과 주식 수가 변경이 된 게 나오고 이 등기된 거는 뭐 회사에서 뭐 이거 주면 되지만은 주지 않아도 뭐 인터넷 등기 쓰고 가서 1,000원 내고 내가 떼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투자 프로세스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등기 이제 투자 절차 말씀을 드렸고 스타트업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으면은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게 경영권과 관련해서 고민이 되는 거죠. 투자를 받으면은 지분은 이제 희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고민을 정리를 한 거가 이게 상법상으로는 어쨌든 이제 주주총회나 의사결정 룰이 있는데 그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이 상법에 나와 있고 그런 상법을 받들어서 매 회사의 정관에 특별 결의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이사감사의 해임은 특별 결의죠. 근데 특별 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하면은 66.66666%니까 대략 66.7%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정관의 변경이라든가 또 뭐 스탁 옵션 우리 뭐 창업한 뭐 기여자들 동기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가 성공하면은 스탁 옵션인데 스탁 옵션을 부여한다. 그러려면 스탁 옵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주총 3분의 2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지금 뭐 대표이사 지분율이 지금 한 75%예요. 근데 이번에 10억 투자를 받으면은 65%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야, 이번 10억을 받으면은 내가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는 라인이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은 서둘러서 이사 중에서 이거 이사 중에서 이번 투자하면 걔하고 가까운 이사가 있어. 걔 잘라야겠어. 그러면은 이사 감사 해임을 미리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혜택을 스탁 옵션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스탁 옵션을 부여를 해서 내가 3분의 2 이상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투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이번 10억을 받으면은 내가 65%가 되는데 8억을 받으면은 68%다. 그러면은 에이씨 뭐 이번에 조금 절약해서 써서 이번 10억이 아니고 8억만 해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을 조금 줄여서 68% 특별 결의를 남겨놓고 그러고 이번 라운드를 끝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할 때 다음에 뭐 한 30억 받으면서 어차피 뭐 그때는 3분의 2 라인을 내가 방어할 수 없다. 그럼 뭐 그 전에 다 해놓고 그리고 그때 뭐 또 왕창 한 30억 받아가지고 뭐 한 55% 떨어져도 괜찮겠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할 때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라인은 주주총회 일반 결의죠. 그래서 일반 결의는 뭐 과반수 결의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부분 뭐 50%라고 하지 않고 50% 아니 50.1% 이렇게 하지 않고 50% 플러스 1주 이번 뭐 화천대유니 뭐 아니 성남의뜰이니 뭐 대장도도 보면 50% 플러스 1주 이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다 투자에서는 과반수 라인을 항상 50 플러스 1주.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이사 감사의 선임은 이제 요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의결권은 과반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것도 뭐 이번 투자 받으면은 과반수 라인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투자를 조금 줄이거나 또는 미리 해놓거나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상법상으로 라인은 거꾸로
저 특별 결의를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라인, 그건 이제 33.4%죠. 그 33.4% 이상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특별 결의를 못 하니까, 그럼 뭐 일반 결의만 할 수 있는. 예? 그러면 뭐 본인도 잘릴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이 대표이사를 자르려면은 뭐 3분의 2 결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33.5%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내가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코스닥에 상장할 때는 과반수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33.5% 라인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코스닥 상장하는 기업은 한 3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하면서도 그 정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게 다 이런 깊은 속뜻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3% 라인, 감사 추천이나 아니면 경영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3% 라인도 눈여겨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두에 두시고 지분율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보통 창업자가 요새는 뭐 혼자 하는 경우가 오히려 이제 적고, 대부분 창업자가 좀 여러 명 있는데, 그런 때 뭐 지분이 85% 3명이라고 가정을 해서 85%, 10%, 5% 이렇게 3명이 있다.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대표이사가 안정적으로 했다 해서 뭐 안정하고 투자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또 70, 20, 10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뭐 투자를 시드 투자 한 번 받고, 또 이제 시리즈 A, B, C 받고, 코스닥 상장하기 전에, 상장하면서 한 번 받고, 이렇게 해서 5번 받는 거가 가장 이제 뭐 대박 내는 기업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5번 정도 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분율이 쫙쫙쫙, 대부분 뭐 한 번 투자 받을 때 10% 정도 자기 지분을 희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면은 좀 합리적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지분이 뭐 70%, 20%, 10% 이렇게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면은 시드 투자 받으면은 대주주 지분은 63%, 두 번째 시리즈 A 받으면 56%, 그러면은 시리즈 B, C 받으면은 이제 50% 밑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지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50대 30대 20이라든가 또 뭐 4, 3 이렇게 했다든가 이러면은 지분율 관련해서 주인이 바뀌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창투사나 이런 투자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안정이나 보통 정도의 지배 구조가 돼 있지 않고 그렇게 불안한 경우다 하면은 투자 이후에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급격하게 경영권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잘 돼도 경영권 싸움, 못 되면 책임 싸움, 이래서 큰 위기를 맞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꺼린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분율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상식이면서 이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50% 이상은 이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본금과 자본의 차이를. 이게 그냥 이제 경영대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다 상식적으로 알지만은, 근데 이거는 뭐 엄청나게 다른 차이죠. 그래서 대부분 뭐 우리 투자하면 이제 자본금의 기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자본금은 그냥 시중에서는 그냥 납입자본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자본은 그냥 자본이고,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재무제표인데, 보통 이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의 왼쪽이 자산이고 오른쪽에 부채, 자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재무제표, 특히 복식부기로 해서 한 이 재무제표가 뭐 인류가 발명한 뭐 3대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3대 발명품이라면 뭐 문자나 뭐 불이나 뭐 기계나 뭐 아니 바퀴나 뭐 이런 이런 거에 버금가는 인류 문명사를 획기적으로 자본주의를 뭐 비약시킨 게 복식부기에 의한 이런 재무제표 구성인데, 이게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왼쪽에 있는 자산은 이제 회사에 쭉 들어와 있는 이제 재산이고, 재산을 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현금에 가장 가까운 거 맨 위에다 하고 쭉 기록하는 거고,
이 현금, 이 재산을 사기 위해서 내 돈으로 샀다 하면 자본이고 넘 돈으로 샀다 하면 부채잖아요. 이게 조달의 원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본을 어쨌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그게 이제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자본하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사에 있는 순자산이다 해서 순자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이게 내 돈이다 해가지고 자기 자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자산 밑에 자산 총계, 부채 밑에 부채 총계 하듯이 자본 밑에 자본 총계에서 자본 총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냥 자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개념을 제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자꾸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간 자본은 똑같은 의미가 순자산, 또 똑같은 의미가 자기 자본, 또 자본 총계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런데 자본 중에서 또는 자본 총계 중에서 주식 곱하기 액면가로 계산이 되는 그거가 이제 자본금인 거죠. 그래서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보통 뭐 10억을 투자했는데 한 주당 그 액면가가 1,000원짜리 액면가가 요새 10,000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액면가가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9만 원은 자본 잉여금인 거고 10,000원만 액면가만 자본금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본금은 이제 당연히 등기도 자본금만 되는 거고 그 프리미엄으로 했던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해서 9만 원 이 프리미엄 준 거는 얼마 프리미엄을 받고 투자를 받았는지 이런 거는 등기사항에는 나타나지 않는 자본금만 등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